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1 1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5장 연습 문제 풀이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다음 주에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간이 애초에 공지됐던 거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재공지를 했으니까 그거를 공지를 한번 유념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간이 9시 30분부터로 바뀌었어요. 10시 30분이 아니고 9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15주차의 시험이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번 연습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프로농구팀에 소속된 농구 선수들 중에서 81명을 추출했다. 자, N이 81이네요. N이 81. 표본수가 이 선수들의 신장을 조사했더니 평균 신장이 198cm다. 이건 표본 평균 관측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자, 표본 표준 편차가 4cm다. 전체 농구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얼마인지 95%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자, 표본 평균의 분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의 뮤값, 모평균을 이렇게 뮤라고 썼어요. 뮤하고 똑같고 분산은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눈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요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이게 근사적으로 이게 성립해요. 근사적으로. 그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건데 n이 크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모집단의 분포와 상관없이 정규 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정규 분포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이 뮤에 대한 거잖아요. 뮤, 그쵸? 그 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x바라고 하는 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거를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표준화를 보통 하죠. x바 마이너스 평균 빼고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쪽에 2분의 알파의 확률이 되도록 해주는 요 값, 요 포인트 여기를 z 2분의 알파 이렇게 쓰면 요게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쪽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도록 해주는 요쪽 요 포인트 그죠? 퀀타일 요거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제 1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요 통계량이 요것과 요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 마이너스 알파다. 그걸 이제 확률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probability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x바 마이너스 뮤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g 2분의 알파 이게 이제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뮤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요게 확률이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1로 오고요. 여기 이제 뮤가 이렇게 남고 그다음 여기는 x바 플러스 g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건 1 마이너스 알파다. 그럼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하한, 신뢰 구간의 상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쓴 게 요거예요. x바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신뢰 구간의 하한 여기 플러스로 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이제 신뢰 구간의 상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유도를 해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바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바로 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 추정량 x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적당한 상수인데 그게 더하거나 빼지는 부분이 이렇게 어떤 상수 곱하기 요 점 추정량 요거의 스탠다드 에러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곱해서 나타난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시그마를 모르는 거예요. 시그마를 몰라요.
시그마를 모르니까 모표준 편차 모르니까 표본 표준 편차로 이제 추정해서 사용할 겁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이렇게 썼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n개의 표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x 바라고 하는 거는 이걸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고,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s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n-1 1부터 n까지 xi-x 바라고 하는 편차죠. 편차 제곱의 합을 n-1로 나눈 요거가 이제 표본 평균. 요게 표본 평균, 요게 표본 분산 이렇게 불렀죠. 그죠? 그러다 이제 s 제곱이 분산이니까 s는 표본 표준 편차. 시그마를 모을 때는 시그마 대신에 s를 이렇게 넣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실내 구간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 이제 이 n이 클 때는 이렇게 정규 분포로부터 이렇게 끄집어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n이 작을 때는 이렇게 시그마 대신에 s로 이렇게 추정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t 분포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n이 클 때는 t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n이 클 때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부터 이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게 요거예요. 자, 이제 n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였어요? 81. n은 81. 그다음 81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x바는 얼마로 관측이 됐어요? 198. 이렇게. 보통 이제 라지 x바 이렇게 쓰는 건 이제 확률 변수 자체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통계량이죠. 이거는 확률 변수로서. 근데 그거의 관측값 쓸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요. x바 198로 나왔고, s는요 4라고 주어졌어요. 그죠? 알파는 여기서 95% 신뢰 구간이니까 알파는 0.05, 즉 1-알파가 0.95라는 얘기니까 알파는 0.05죠. 그러면은 2분의 알파니까 0.025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Z 0.025, 이게 1.96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죠? 예,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쪽의 확률이 0.025가 되도록 해주는 요 값, 이거를 G 0.025라고 썼죠? 이게 1.96 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96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1.96 넣고 숫자 넣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오타네요. 여기 더하기죠. 이쪽은. 이건 더하기입니다. 이쪽. 예, 그렇죠. 여기는 하한, 여기는 상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신뢰 구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 구하실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5-5번. 대한민국 군인의 평균 키가 이렇게 된대요. 이거 모평균이 이렇게 된다고 알려준 거예요. 그냥 표준 편차가 요거라고 한다. 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100명의 군인을 표본으로 반복하여 뽑을 때 표본 평균들의 95%가 포함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이 어디냐? 그러면 100명의 군인을 표본으로 반복하여 뽑을 때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이 x바의 분포만 알면 끝나요. 그죠? 예. 그럼 그 분포가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 이게 모집단의 분포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의 키라고 하는 것이 정규 분포다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확하게 정규 분포가 되는데, 그거가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어요. 왜요? 예. 모집단의 분포가 뭐든지 상관없이 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가 돼요. 이 n이 클 때. 그게 이제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요게 정규 분포로 간주를 해도 되고, 분산만 요게 모집단의 분산에 n으로 나눠준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쓸 줄 알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뮤가 171로 주어졌잖아요. 그죠? 시그마는 6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n은 100명이잖아요. n이 100명. 그러면 x바의 분포가 뮤에다가 171 넣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얼마예요? n은 100이고 시그마 제곱이 여기서 6이니까 36이죠? 0.36. 이건 0.36은 0.6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0.6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95%가 포함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 x바의 분포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x바가 이렇게
95% 여기가 95%가 되도록 해주는 요 영역만 구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그 확률 계산은 우리가 이제 요거 표준화해서 이렇게 구할 거예요. 표준화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을 빼고 0.6이라고 하는 표준 편차 이걸로 나눠주면 요게 표준 정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표준 정규 확률 변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원래는 이게 노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으면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요건데 여기에서 확률 계산 안 하고 요걸 어떻게 바꿔요? 표준화를 통해서 표준 정규 확률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노말 제로 원으로. 그래서 95%면은 여기가 우리 잘 알죠? 여기 1.96, 여기 2.5%, 여기 2.5%면 여기가 마이너스 1.96. 그러니까 1.96에서 마이너스 1.9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95%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요. 요게 노말 제로 원이니까 요 확률 변수가 Z 0.025 마이너스 붙은 거, 그 다음에 Z 0.06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0.95다. 그 X 바에 대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X 바가 여기 나오고, 예, 0.6을 양쪽에 곱하고 171 넘기고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두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0.95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어요? 표본 평균이 95%가 포함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은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렇죠? X바가 요 두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0.95다. 그렇죠?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95%가 포함되리라고 예상되는 구간은 이렇게 주어지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죠? 쉽죠? 네. X바의 분포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쓸 줄 알면 그다음부터는 네, 확률적인 얘기 전개를 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X바 자체도 확률 변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기 때문에 이 X바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구간에 확률이 이제 대응이 되는데 정규 분포기 때문에 이런 정규 분포를 가지고서 이런 구간을 뽑아낸 거에 불과해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나번 볼게요. 위에서 400명의 군인을 표본으로 할 때는 구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위에서 400명이래요. 자, 이거 좀 지우고 한번 볼게요. 깨끗하게. 자, n이 400으로만 바뀌었어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n이 400으로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디만 달라져요? 요 부분만. 요 n이 요게 400으로만 바뀐 거예요. 400으로. 요것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분산 텀이 바뀌게 돼요. 그죠? 요 분산 텀이. 아까는 100분의 여기 66, 36이었는데 이번에는 요게 400분의 36으로 바뀌어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건 20의 제곱이고요. 요건 6의 제곱, 20의 6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0.3의 제곱. 원래는 0.6의 제곱 100명일 때는 근데 여기만 0.3의 제곱으로 바뀌어요. 요 부분이 0.3으로 바뀌는 것 뿐이겠죠. 요 부분이 0.3으로 바뀌어요. 요 부분이 0.3, 요 부분이 0.3으로만 바뀌어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0.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170.412, 171.588. 100명일 때는 요게 이제 100명일 때고 요거는 이제 400명일 때의 구간이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랑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요거하고 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 게 더 구간의 폭이 좁습니까? 얘가 훨씬 더 구간의 폭이 좁아요. 근데 이 구간의 신뢰 수준 얼마예요? 95%. 얘도 95%. 신뢰 수준이 동일할 때는 구간이 좁은 게 좋아요? 구간이 이렇게 넓은 게 좋아요? 구간이 좁은 게 더 좋은 거죠. 같은 신뢰 구간에서 더 정밀한 추정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평균이 사실은 여기에 존재하리라고 우리가 신뢰 구간을 구한 건데 그거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95%로 둘 다 똑같아요. 그러면 네, 구간이 폭이 좁은 게 더 좋은 거죠. 다시 말하면
표본수가 100명에서 400명으로 느니까 좀 더 정밀한 추정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보면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에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요걸 볼까요? 어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여기다가 0.3이라고 나온 게 이제 뭐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 시그마와 루트 n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n이 커지면 요 값이 작아지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n이 커지면 여기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구간의 폭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n이 크면 표본 평균의 표준 오차가 작아지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포 자체가 평균에 더 집중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넓어졌다가 또는 이렇게 좀 좁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죠. n이 커지면. 그죠? 그림이 좀 지금 펜이 제가 좀 이게 잘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렇게 있었다면 n이 커질수록 중심은 똑같고요. 평균은 똑같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중심에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이 여기에 집중이 된다고요. 여기는 확률이 더 쭉 내려 이쪽에는 확률이 거의 더 적어지고 가운데 부분에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 얘기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중심에 그러니까 평균 부분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같은 신뢰 수준일 때 샘플 수가 크면 신뢰 구간의 폭은 작아진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더 정밀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x바를 기준으로 x바의 분포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실은 x바를 이용해서 모평균에 대한 그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하면 x바 플러스 마이너스 뭐 z 2분의 알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모를 때는 뭐 s 이렇게 넣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 부분 요거를 오차의 한계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오차의 한계고 신뢰 구간의 폭이라고 하는 것은 상한에서 하한을 빼면 신뢰 구간의 폭은 이 오차 한계의 2배가 되겠죠.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 그죠? 왜냐면 이게 x바의 점 추정치가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이만큼 더하고 이만큼을 빼가지고 신뢰 구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 더해주는 숫자가 바로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빼는 게 z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의 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오차 한계인데 그 오차 한계의 2배가 신뢰 구간의 폭이거든요. 잘 보면 이게 루트 n의 반비례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다시 말하면 n이 여기서 보세요. n이 표본수죠. 이건 표본수가 n이 4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폭은 몇 배로 줄어요? 이게 n이 4배가 되면 4n이 되면 이거가 루트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줄어요. 그죠? 2분의 1로. 다시 말하면 표본수를 4배를 해야 신뢰 구간의 폭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자, 요걸 9배 하면 어떻게 돼요? n이 9배 돼요. n 대신에 9n을 넣어요. 9n. 그럼 루트 9니까 이게 3분의 1로 튀어나와요. 그죠? 원래 신뢰 구간의 폭보다 3분의 1배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을 내가 2배로 뽑았다. 신뢰 구간의 폭이 반으로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뢰 구간의 폭을 반으로 줄이려면 표본수가 몇 배가 늘어야 돼요? 4배가 늘어야 돼요. 신뢰 구간의 폭을 3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표본은요? 9배로 늘어야 돼요. 이렇게 제곱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의 폭을 그렇게 쉽게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표본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조사를 통해서 표본을 조사를 할 때 표본수는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죠? 표본을 많이 설정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비용 들이는 거에 비해서 이 신뢰 구간의 폭이 줄어드는 거는 비례해서 줄어들진 않아요. 그죠? 루트 n분의 1 요걸로 줄어들기 때문에 4배로 늘리면 2분의 1로 줄고 9배로 늘리면 표본수 9배로 늘리면 3분의 1로 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신뢰 구간에서 같은 신뢰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 수준은 똑같고 신뢰 수준은 고정한 상태에서 신뢰 구간을 줄이고 싶다. 좀 더 정밀한 추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표본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표본수를 얼마만큼 늘려야 되느냐? 예, 내가 줄이고 싶은 그 표본 그 신뢰 구간의 폭 줄이고 싶은 그거의 이제 제곱배로 이렇게 표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아무튼 이 관계를 좀 잘 알아두세요. 신뢰 구간을 내가 반으로 줄이고 싶다. 폭을 같은 신뢰 수준에서 표본수를 4배로 3분의 1로 줄이고 싶다. 표본수를 9배로 이렇게 표본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모집단의 지지율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함에 있어 오차 한계를 0.03으로 하고 신뢰 개수가 0.95, 그러니까 95% 신뢰 구간을 하겠다는 거죠. 이때 적절한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 이건 모비율에 대한 거잖아요. 지지율이니까 모비율에 대한 거는 우리가 표본 비율로 우리가 추정을 할 텐데 표본 비율의 분포가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끝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표본 비율의 비율이 모집단의 모비율을 평균으로 하고 분산은 n분의 pq, p1-p 이렇게 된다라는 요것만 알면 여기다가 이제 확률적인 얘기를 하면 되죠. p 햇이 마이너스 g 알파에서 g 알파 사이에 p 햇을 그 표준화해서 실제로는 요걸 한 단계 요 사이에 한 단계가 지금 빠진 건데 실제로 요 사이에 들어갈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probability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요거보다 크고 뭐가요? p hat 마이너스 p 나누기 루트 n분의 p 1 마이너스 p 요게 들어간 거예요. 표준화한 거. 요게 g 2분의 알파 이게 1 마이너스 알파다 이거죠. 표준화했으니까. 그래서 p를 남기고 요 p만 남기고 요거 이쪽으로 곱하고 p hat을 넘기고 이렇게 부동을 바꿔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거 요 사이에 모비율 P가 요거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1 알파다. 그러니까 모비율 P에 대한 이게 상한, 네, 이게 하한 95, 그러니까 유의 수준 1 신뢰 수준 1 알파의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더해지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오차의 한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차의 한계. 점 추정량에다가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빼고 해서 신뢰 구간을 만드는데 여기서 더해진 거 요만큼 요걸 오차의 한계라고 불러요. 네. 이것만 구하면 돼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 그 신뢰 구간을 실제로 구할 때는요.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P를 모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점 추정량은 PS로 하고 이 구간 추정의 하한과 상한을 이렇게 구한다라고 했는데 상한과 하한에 P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P를 모르는데 상한과 하한에 P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신뢰 구간 자체를 구할 때는 여기다가 P 대신에 뭘 넣냐면은 P 햇을 넣어요. P 햇 여기다가 실제로 여기다 P 햇을 이렇게 넣어요. 신뢰 구간에서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차의 한계를 이렇게 일단 구한 다음에 요게 얼마 이내가 되도록 오차 한계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샘플 수 n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부등식만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볼까요? 오차 한계가 0.03이래요. 정확하게 쓰면 여기가 0.03보다 작도록 해주는 n, 그 중에서 가장 작은 n 정수 그걸 구해라. 근데 이제 z 2분의 알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여기는 0.95니까 여기서 이제 z 0.025 사용하면 돼요. 1.96 그건 알아요. 근데 이 p를 모른단 말이에요. p를 모르니까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p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합니다. p는 그냥 0.05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p
1-p가 가장 커질 때가 언제예요? 요거는 P1-p라고 하는 거는 P가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잖아요. 이게 이제 P1-p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FP다. 이게 P축이고, 그죠? 그랬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오기 포물선이에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만 우리가 관심이니까 이 값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2분의 1일 때예요. P가 2분의 1일 때. P가 2분의 1이면 이게 이제 4분의 1로 이제 가장 높죠. 그러니까 P가 2분의 1일 때 가장 커요. 여기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P가 2분의 1일 때 이 샘플수 n이 가장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게 보수적이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크게 나오게끔 해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P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P = 0.5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사전에 P에 대한 합리적인 사전 추정치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러한 지지율 조사가 작년에도 있었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새로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게 있지는 않겠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P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가 예를 들어 0.2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럼 P가 0.2인 걸 사용하시면 돼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경험치도 없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수의 샘플을 그냥 뽑아요. 그래서 P를 대충이죠, 그죠? 대충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게 가령 한 0.3 정도 나왔다. 적은 n을 가지고서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번거롭다 그러면 그냥 보수적으로 P가 0.5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제 n이 가장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Z2분의 알파에다가 1.96 넣고요. 예, 95%니까 알파가 0.5, 2분의 알파는 0.025, 그래서 1.96이니까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P 대신에 0.5 넣고요. 이게 0.0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n을 구하는 겁니다. n에 대해서 이걸 풀면 1067.111 나와요. 요거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니까 1068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렇게 실내 구간에 오차의 한계를 구해서 그 오차의 한계가 얼마 이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P에 대한 사전 합리적인 추정치가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고, 없으면 그냥 보수적으로 0.5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세 문제 풀어봤는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칠 기말고사도 요 5장에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